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테마는 법정지상권하고 지역권에 관한 테마거든요. 일단 그 교재를 보기 전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사유예요. 기타 사유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예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칙까지만 나와요. 예외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언제 같았어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고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90%가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테마 특경을 통해서 암기해야 될 판례를 좀 보자 말이죠. 자, 교재를 보면은 사례 11이 나와요.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면 중간의 내용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점.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 갑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이유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은 철거당하게 된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외울 게 있어요. 좀 이따 보고. 자, 조문을 보는데 일단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같았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의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만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2항은 읽어보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항에 따라서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제 그 대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 사람은 법정 지상권자니까 소유자는 그 땅을 사용 수익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고 전세권도 뭐하지 못해요? 설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 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항이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 366조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자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인 거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요 판례에서 1번 판례도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보시면 동일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결론 보시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꼭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은 아까 했던 판례입니다. 자, 자, 보시면, 토지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했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논리는 다르지만 같은 얘기죠? 다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것도 해보자고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처분됐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요? 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자 지상권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2년이라는 말은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2년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2년분, 2년치를 안 내면 뭐죠?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2년치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2년치여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상권자가 일부를 지급해서 2년치가 미달된 상태라면 그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1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상인 거죠. 근데 이때 우리 판례는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일반적인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토지가 공유예요. 그러면 결론이 원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한 사람이 가반수의 지분을 가지는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을 얻고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공유 토지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니까 건물을 소유하던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X예요. 예외는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어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이지만 매도 후죠. 그러면 매매할 당시 뭐가 있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매매할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매매할 때 건물이 없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요 4개, 5개 지문 다 중요한 거죠. 솔직히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는 우리가 외워야 될 것 2개 빼고는 요 5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문제부터 볼까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됐어요. 그러면 양도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그 갑은 토지를 A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을 B에게 매도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갑이 이 토지를 A에게 양도해서 A가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A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을이 이 건물을 B에게 양도를 해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B는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B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철거해 줄 필요가 없냐면 아직도 을에게 지상권이 계속 있거든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거지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아닌 거고요. 따라서 B는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에 관한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B는 지상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 줄 필요는 없죠. 다만 우리 판례는 사용이익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주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죠? 을은 이것을 등기 없이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을이 건물을 B에게 양도한 경우 을과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건물 양도 및 을의 관습상의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는 채권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B는 지상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대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A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B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B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죠. 5번, B에 대하여 A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X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5번이 답인 거죠.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근데 양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뭐죠? 나눈 문제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따라서 조문은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291조는 개념이죠. 자, 지역권이 뭐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여기서 자기 토지를 우리가 뭐죠? 요역지라고 하고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주의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접될 필요는 없다. 떨어져도 되고요. 두 번째, 타인의 토지,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가 없고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92조 부종성인데 이 자기 토지 요역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다 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 소유권의 뭐죠? 종된 권리인 거거든요. 따라서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당연히 이전하며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은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뭐죠?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기면 지역권도 쫓아가지만 특약으로 수반성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부정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는데 특약으로 소유권만 넘기고 지역권은 냅둘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는 없죠? 양도할 수는 없다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의 불가분성인데 일단 결론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랑
소멸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므로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294조입니다. 자, 지역권의 취득시효인데 일단 지역권도 취득시효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치유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뭐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남의 땅을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95조입니다. 불가분성이죠. 자,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이랑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어야 되겠죠. 이양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혈육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따라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시험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는 냅두면 돼요.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승역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그 의무를 연속해서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특별 승계인이 또는 승역지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299조인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요?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전제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위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되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이 승역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지역권자에게 넘어가고요. 그 대신 승역지 소유자는 이러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도 최근에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14조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분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을 합니다. 214조에 무슨 말입니까?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예방 충분권만 있고 뭐는 없습니까? 반환 충분권은 없다는 거죠.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조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조문에서 봐다시피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통설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요. 또 지역권에 대해서 지류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설은 무상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정 30년이지만 이미 틀렸죠. 왜요? 지역권에 관한 존속기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물론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따라서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하게 되고요.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행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반환 청구권이 없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이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전세권에 관한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